行くぜ野郎ども。 최근 쿠마의 과거의 상편이 끝이 나며 마침내 쿠마가 본이가 있는 에그에 대해 당도했고, 이어 강력한 무장스패기로 세계 최고의 권력 오르성을 날려버렸는데요. 그렇게 쿠마의 강한 일격에 큰 데미지를 받게 된 세턴이었지만 사기적 능력으로 자신의 몸을 빠르게 재생시켰고, 이어 그 모습을 지켜본 해군대장 키자루가 이제 끝이군 이라는 말과 함께 사왕 밀짚모자 일당의 프랑키를 공격했습니다. 이처럼 애매한 정의관을 지닌 키자루는 제자 샘토마루와 베가펑크 그리고 쿠마의 모습을 지켜보며 내면의 갈등을 겪게 되었지만, 결국 버스터콜마저 발동되는 시점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밀짚모자 일당을 철저히 상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하지만 밀짚모자 일당의 성장을 언급한 키자루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격파한다면 키자루가 숨긴 내면의 감정과 선택이 공개될 수 있는 가운데, 이번 영상은 해군의 최강 무력 버스터콜의 발동과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게 된 원피스 1105와 풀버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세계 에그헤드 노예 쿠마가 세계 최고의 권력 오르성을 날려버리자 해군의 군사 전략이자 무차별 공격 중 하나인 버스터콜이 마침내 발동되었는데요. 이처럼 해군이 과학방위무신 세턴성을 호위하기 위해 해군대장과 9명의 중장들 그리고 3만의 병력을 출동시켰기 때문에 버스터콜을 발동시킬 수 있었고, 이어 대장 키자루는 쿠마가 오르성을 공격하자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완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기적 능력자인 세턴과 해군의 최강전력 키자루가 이제는 모든 것을 끝내려는 가운데, 그 시각 세턴의 능력이 풀려 움직일 수 있게 된 상디는 본인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기 위해 로켓 진공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한편 파스피스타에게는 잠시 섬 내에서 대기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고, 이어 진공관에 도착한 상디는 쿠마를 들쳐업은 아틀라스와 프랑키를 호위했는데요. 이어 보니가 베가펑크의 안전을 묻자 상디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꼭 데리고 온다며 이내 미소를 짓게 됩니다. 곧이어 버스터콜이 발동되자 섬 내부에 있던 해병들이 폭격이 쏟아질 것을 예상했는지 서둘러 밖으로 피신하며 군함에 탑승하게 됩니다. 한편 밀짚모자 일당의 루피와 조로가 태양색, 무장색 패기의 강자라면 상디는 수준 높은 견문색 패기를 활용해 감지 범위가 넓고 예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나아가 이번 오니가시마 전쟁에선 혈통인자를 각성시키며 이제는 투명화로 착각할 수 있는 초고속 이동과 외골격의 강화를 통해 푸른 화염의 기술로 강한 일격도 날릴 수 있는 사왕 최고간부급 강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해군대장 키자루를 어쩌면 상디가 마크해야 하는 가운데, 상디는 본의를 올려보내자 이어 베가펑크를 구하기 위해 다시 전장으로 이동하려 합니다. 한편 베가펑크와 마주한 세턴은 일전 연구원들을 탈출시킨 베가펑크의 행보를 알고 있다 말하게 되고, 이어 에그헤드를 빠져나간 연구원들을 제거하기 위해 피난선에 파괴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도 알려주게 됩니다. 이처럼 베가펑크가 분노할 수 있는 가운데, 베가펑크는 자신만 죽이면 충분하지 않겠냐며 여기 에그헤드에는 다양한 최신 연구개발 시설이 있어 버스터콜의 발동을 멈춰달라 요청하는데요. 결국 자신의 연구원들과 과학의 기술력을 보존하기 위해 베가펑크는 키자루에게도 버스터콜을 멈춰달라 부탁하게 되고, 그 시간 밀짚모자 일당의 로빈과 나미 그리고 초파는 연구층 뒤쪽에서 탈출 준비를 돕고 있었고, 이어 릴리스와 브룩은 써니호를 이동시키며 에그헤드에서의 안전한 탈출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렇게 릴리스는 구름을 녹이면 미끄럼틀처럼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써니호를 뒷문으로 이동시키자는 새로운 방안을 떠올리게 되었고, 다른 전장에선 조로와 열매의 능력을 각성한 루치가 여전히 격돌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둘의 싸움이 끝이 나지 않자 탈출을 준비하고 있던 징베가 둘의 전투에 난입하기 위해 조로가 있는 장소로 이동하게 되었고, 다른 한편 베가펑크가 있는 장소까지 상디가 내려오게 되자 그 순간 대장 키자루가 상공으로 뛰어올라 로켓 진공관을 파괴시킵니다.
그렇게 키자루의 공격으로 진공관이 부서지자 이내 쿠마와 보니가 지상 아래로 떨어지게 되고, 이어 그 모습을 지켜본 세토는 파시피스타에게 그들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결국 인류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파시피스타에게 본체 쿠마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자 세토는 어리석음의 극치라는 말과 함께 쿠마의 최후를 지켜보려 합니다. 그 시각 세턴의 연구원 사살 명령을 받게 된 해군들은 연구원들의 피난선을 추격하게 되었고, 이후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 포격을 준비하게 되자 그 순간 예상하지 못한 세력이 나타나며 해군의 군함들을 차례로 파괴하는데요. 그렇게 제3의 세력이 등장하며 해군으로부터 연구원들을 지켜낸 가운데, 이어 살아남은 해병이 대장 키자루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며 그들이 에그헤드로 이동하고 있다는 말을 끝으로 이번 충격의 원피스 1100호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화를 통해 대장 키자루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밀짚모자 일당과 베가펑크의 탈출을 저지했는데요. 더불어 세턴을 호위하게 된 키자루는 사왕 리카루피와 결전을 벌였지만 이내 체력을 어느 정도 회복하게 되었는지 조금 멀쩡한 모습으로 돌 중장에게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현재 해군은 버스트콜의 발동과 파시피스타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권 순위를 되찾았고, 나아가 해군대장 키자루가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끝내 최후의 선택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결국 식량을 먹고 있던 루피는 이내 음식이 나오는 기계가 있는 장소로 이동하게 되었고, 나아가 해양 생료를 사용할 수 있는 조로는 열매를 각성한 로브르치와 결전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상디만이 베가펑크를 지키며 키자루와 결전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칠무의 도플라밍고를 뛰어넘지 못했던 상디였지만 오니가시마 전쟁을 통해 혈통인 자각성과 견문색 패기를 한층 더 강화시켰기 때문에 불사조 마르코처럼 해군대장과 잠시 결전을 펼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상대의 앞에는 해군의 최고 전력과 오르성 세턴 그리고 파시피스타마저 쿠마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 혼자만의 힘으로는 베가펑크를 지킬 수 없어 루피 조로의 참전이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결국 대간판 퀸과의 전투 이후 상대의 풀파워 전투가 펼쳐질 수 있는 가운데 그 시각 예상하지 못한 제3의 세력이 나타나 해군의 군함을 파괴시켰습니다. 이처럼 현재 에그헤드에 당도할 수 있는 전력으로는 섬 근방에 있던 사왕 검은 수염의 작단과 아니면 쿠마의 행동을 예측하고 있던 혁명군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근방에 있던 검은 수염의 작단이 베가펑크의 광역을 탐내고 있다면 해군으로부터 연구원들을 구출해 그 가치를 활용할 것 같고, 반면 혁명군은 마리조아를 뛰어넘어 신세계로 이동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지만 아직 드래곤의 능력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어쩌면 혁명군이 등장할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아가 에그헤드는 신세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신세계에는 최악의 세대와 또 다른 사왕의 세력들 그리고 밀짚모자 대선단이 세간에 퍼진 에그헤드 농성 사건의 기사를 확인하게 된다면 선장인 루피를 돕기 위해 출격할 가능성도 추측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위기에 처한 밀짚모자 일당이지만 제3세력의 등장으로 인해 해군에게 또 다른 혼란을 줄 수 있는 가운데 과연 혈통인자 상대는 루피와 조로가 등장할 때까지 해군대장으로부터 베가펑크를 지켜낼 수 있을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세력의 등장이 해군과 정부에게 혼란과 충격을 안겨줄지는 다음 원피스 최신화를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